작년도 말에 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발표를 하나 한 게 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IPF라는 걸 발표해요. 이게 좀 어려운데 이제 Integrated Policy Framework이에요. 우리 이제 어려운 단어 쓰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Integrated가 뭐냐면 여러 가지를 모았다. 정책 여러 개를 모아서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처럼 선진국가 같은 기축통화를 쓰지 않는 국가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성장하고 물가만 봐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걸 봐야 돼요. 예를 들어 뭘 봐야 되냐면 환율, 달러. 그러니까 미국 달러를 미국은 우리나라 원화를 보면서 통화 정책을 하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왜 그러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쪽의 경기에 우리가 수출해서 의존하는 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죠.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4.25에서 4.5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점으로만 보면 4.5가 미국 기준금리거든요. 우리가 근데 우리나라 2.5일 그렇죠. 때. 그럼 2% 차이가 나요. 그럼 역사상 가장 많은 차이가 나는 정도가 되거든요. 와, 이거 금리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금리 차이가 크다고 반드시 자금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아무런 걱정 없네 하면서 계속 내리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픽 하면서 확 빠져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괜찮다 하지만 야, 이런 위험해 하다가 한순간에 확 도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할 때 꼭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하고의 금리 차. 그리고 이게 잘못되면은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금리를 인하한다는 의미는요. 돈을 풀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풀어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나라의 금리가 더 높으니까 이 돈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때 타이밍 잘 봐야 돼요. 다른 나라하고의 금리 차를 보면서 딱 우리는 투수가 딱 공을 던지기 전에 반드시 1루 주자를 한번 봐야 돼요. 근데 1루 주자가 예를 들어서 엄청 빠른 애다. 그러면 던질 때 느린 거 못 던져요. 천천히 던지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뛰거든요. 세게 페스티볼밖에 못 하자니까 카드가 딱 제한이 돼요. 그럼 타자가 알겠죠. 쟤는 1루에 얘가 있으면 페스티볼밖에 못 던지는구나. 이 대외적인 문제도 고민해야 되지만 주자가 1루에만 있는 게 아니라 2루에도 있어요. 2루에도 있는데 2루는 더 빨라요. 뭐냐면 2루에 있는 주자는 누구냐면 가계부채예요. 경제 성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낮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금리를 낮추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의도치 않게 너무 빠르게 뛰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5월에 금리 인하면서 성장률 전망을 확 잡아 낮췄어요. 0.8로.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게 와, 이렇게 내려오면 금리는 더 빠지겠네? 이러면 이제 우리 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는 금리 내린대! 이런 소문이 확 돌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대출 그렇죠. 받아 막 이렇게 예. 되죠. 지금이 제일 쌀 때야. 이렇게 되면은 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금리는 내려갈 거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부동산 시장 쪽으로 자금이 다 흘러가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막 집값이 뛰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국적인 주거비의 인상으로 이어져요. 소비를 자극하는 건데 이자 비용 낮춰서 소비해볼까 했더니 주거비가 올라서 주거비로 다 썬크가 되지 않습니까? 소비를 할 수 있는 돈이 다 부동산으로 썬크가 돼버리는 문제가 생기면 금리 인하가 소비를 자극하느냐? 소비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고 그 부동산 가격에 맞춰서 가계부채가 폭증하는 문제가 생기죠. 이게 잠깐 보시면 이게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이게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이게 참 이상한 워딩처럼 들리지만 금리를 인하하게 됐을 때 잘못 걸리면 가계 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늦게,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 조금 적게 그렇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